자, 이번 실험은 그 영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과 그다음에 단일 슬릿 회절 실험에 관한 실험입니다. 2016년 7월 29일에 실험을 했었고 백규인 학생이 주도했던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빨간색 레이저 빛의 파장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영이 했던 실험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영은 일단 이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겹쳐서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중 슬릿이고요. 이게 단일 슬릿입니다. 요 단일 슬릿의 역할은 요 좁은 틈으로 통과한 요 빛이 회절되어서 요 S1과 S2 두 틈에 도달하게 되는데 요 두 틈에 도달하는 빛을 동일한 단색광으로 맞추기 위한 장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험은요, 지금 우리가 했던 실험은 요 단일 슬릿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바로 이중 슬릿의 빛을 비추면 레이저가 어차피 그 파장이 일정한 빛이기 때문에 S1과 S2의 동일 조건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없이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이제 두 빛이 스크린에 도달하는데 이 두 빛의 경로 차이에 따라서 이 경로 차이가 이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여기서 똑같이 마루로 출발했던 빛이 만약에 이 빛이 마루로 도달하게 되면 이 빛은 골로 도달하게 돼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게 될 거고, 만약에 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여기서 마루에서 출발한 빛과 마루에서 출발한 빛이었다고 하면 도달했을 때 똑같이 얘가 마루로 도달하면 얘도 마루로, 얘가 골로 도달하면 얘도 골로 도달하게 돼서 이 부분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밝은 무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경로 차이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요 중심에서 특정 위치까지 x를 증가시키면 경로 차이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빨간색 길이가요. 그래서 이제 반파장의 딱 한 배, 반파장만큼 경로 차이가 나면 이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고, 반파장의 두 배가 되면 첫 번째 밝은 무늬, 반파장의 세 배가 되면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요 두 광선을 평행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요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L이 요 두 슬릿 사이의 틈에 해당하는 길이 D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했던 실험은 요 L을 3m로 잡았고요. 요 D는 0.5mm 내외였으니까 거의 비율적으로 보면 요 사이는 거의 같은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경로 차이가 이제 요 틈의 길이에 해당하는 D의 사인 세타를 곱한 건데, 요 세타는 이제 요 빛이 비춰지는 부분과 요 평행선 사이의 각도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빛이 이제 평행하다고 봤으니까 요 그림을 한번 잘 보면 요게 이제 똑같은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타하고 요 점을 합치면 얘가 이제 90도가 되죠. 그리고 요 세타하고 요 각도를 합치면 이걸 90도인 보조선을 그어보면 요 두 개가 90도니까 요게 세타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요 두 각도를 합친 게 9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세타가 되고요. 그 말은 이제 요 각도가 이제 세타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경로 차이는 요 세타와 마주보는 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직각 삼각형에서 세타와 마주보는 변이니까 높이가 되겠고요. 요 빛변의 길이가 요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 세타라는 것은 빛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빛변분의 높이에다가 요 빛변을 곱하게 되면 바로 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d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근데 이 사인 세타는 이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 이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이 탄젠트 세타와 거의 값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고 두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즉 L분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L분의 X가 되니까 요 식을 보면 D의 L분의 X라는 이제 간단한 식이 되고요. 이제 이 경로차가 이 반파장의 짝수배, 요 M은 정수가 되겠습니다. 0, 1, 2, 3, 4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보강 간섭이 되고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마루와 골이 만나는 형상이 되니까 상세 간섭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보강 간섭이 되는 밝은 무늬 조건을 식을 한번 보면 요 D 값과 L 값과 그다음에 람다 요 빛의 파장은 변하지 않는 상수고요. 결국에 요 X에 따라서 요 M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중앙 밝은 무늬가 M 이꼴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 경로 차이가 0일 때죠. 그다음에 첫 번째 밝은 무늬는 이제 M 이꼴 1일 때죠. 여기에다 1을 집어넣으면 딱 경로 차이가 한 파장만큼 차이 날 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그 다음 밝은 무늬도 있을 테고 M 이꼴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 차이가 M의 차이가 1이고요. 그러면 델타 M이 1일 때 X의 차이 델타 X가 이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변화량으로 다시 바꾸어 보면 좌변의 변화량은 우변의 변화량과 같고 DLX는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요. 변화량을 뜻하는 델타는 X와 M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M이 1일 때의 델타 X가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이 실험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값은요, 단일 슬릿, 이중 슬릿 그 슬릿 사이의 간격과요, 그 다음에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요거는 이제 3m로 우리가 고정을 시켜서 실험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0.25mm, 그 다음에 0.5mm, 0.75mm 요 세 가지로 실험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이 빨간색 레이저 빛의 파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실험 과정입니다. 여기 이제 스크린하고 이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요게 이중 슬릿이고요. 레이저 빛으로 비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슬릿이 필요 없죠. 지금은 요 레이저가 이미 단색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요 맨 위에 있는 사진이 틈이 0.25일 때고요. 일단 두 번째가 틈이 0.5, 세 번째가 틈이 0.75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그림의 비율을 대략 맞췄는데요. 그러니까 요 가로가 총 1, 2, 3, 4, 8cm 정도 되게 맞췄습니다. 보면 이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보면 이제 틈이 좁을수록 간격이 넓은 걸 알 수 있죠. 이 틈이 좁을수록 간격이 넓고 틈이 넓어질수록 간격이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델타 X는 D분의 L 람다가 되죠. 그래서 이 틈이 좁을수록 이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은 걸 알 수 있고요. 이 식을 위해서 파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 파장을 구해보면 이 파장은 L분의 D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L은 이제 이 경우에는 3m가 되고요. 줄자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요거죠. 0.25mm입니다.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니까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을 한번 살펴보면 어디를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를 해볼까요? 해보면 대략 좀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요게 반칸이죠. 요게 이제 반칸이고, 그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여기 한 반칸 정도, 그러니까 10mm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mm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 이제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대략 한 833 나노미터 정도 나옵니다. 나노미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도 보면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칸을 세워보면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한 5mm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델타 x가. 그럼 이제 람다는 역시 L분의 d 델타 x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3분의 d는 0.5mm고요. 요만큼이 d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잰 델타 x는 5mm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면 약 한 833 나노미터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빨간색이 파장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0.75mm일 때를 보면요. 이때는 이제 점점 틈이 좁아지니까 재기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는데 잘 보면은 여기하고 바로 인접한 걸 보려고 하니까 이게 딱 눈금이 안 맞습니다. 딱 눈금이 중심을 지나는 또 인접한 부분을 보면 예, 여기가 또 중심을 지나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요 사이의 거리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인데 요 밝은 무늬가 한 개, 두 개, 세 개, 틈이 딱 세 칸이죠. 그러니까 요 델타 x는 8mm를 3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람다는 L분의 D 델타 X 이렇게 되겠고요. 3m 분의 D가 이 경우에는 0.75mm죠. 그래서 이게 D가 되겠고 여기가 된 틈은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 보니까 한 667 나노미터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실험한 값들 보니까 이제 한 660에서 830 나노미터 정도 나왔는데요. 중간에 막 오차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붉은색이 대략 보면 656 나노미터 정도예요. 620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를 우리 눈으로는 이제 붉은색으로 인식을 하니까 약간 오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 빨간색 레이저 빛의 파장을 이중슬립 간섭 실험으로 제법 정확히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할 때 사실 중간에 조금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요 스크린과의 거리를 처음 1m로 실험을 했는데 그 1m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L이 1이었던 거죠. 델타 X가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너무 작게 나와서 이제 이걸 키우려면 스크린과 이중슬립 사이 거리를 멀리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 3m로 했더니 이렇게 실험이 잘 나왔고요. 레이저의 성능이 좋다면 L을 더 크게 해서 실험을 하면 좀 더 파장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해절은 그냥 무늬만 살펴봤는데요. 해절 무늬는 그냥 무늬만 볼 거기 때문에 스크린 사이 거리를 1m로 했고 단일 슬릿의 크기가 0.25mm일 때랑 0.5mm일 때 비교해 보면 0.25mm일 때, 즉 틈이 더 좁을 때 회절이 더 잘 되는 것을, 무늬의 폭이 넓죠. 무늬의 폭이 넓고 무늬 사이 간격도 넓습니다.
이게 무늬 사이 간격이 이 경우에는 중앙 밝은 무늬하고 무늬 사이 간격이 이만큼인데 는 이만큼이죠. 그래서 이 무늬 사이 간격이 넓고 중앙 밝은 무늬의 너비가 넓을 때 해절이 잘 된다고 합니다. 틈이 좁을수록 해절이 잘 되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